구독과 알림 설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KF-21 보람의 랜딩 기어 중요성과 전체 개발 상황을 정리합니다. 먼저 긴급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푸틴이 트럼프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트럼프가 러시아 원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푸틴은 즉각 특사 파견을 약속하며 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3월 30일 인터뷰에서 화를 냈습니다. 푸틴의 젤렌스키 비판은 잘못된 방향기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휴전이 진전되지 않자 경고를 날렸습니다. 휴전이 없으면 러시아 원유 관세를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푸틴은 대화에 전적으로 열려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즉각적인 양국 특사 만남이 추진되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휴전안을 여전히 거부합니다. 분쟁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며 조건 수용 불가를 고수했습니다. 러시아 외무차관이 잡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미국 제안은 진지하지만 전면 수용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는 네토 가입 포기와 점령지 철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미국 안에 이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30일간 포괄적 휴전안은 사실상 거부됐습니다.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에만 제한적으로 동의한 상태입니다. 흑해 휴전에는 합의했지만 조건을 걸었습니다. 제재 해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휴전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동 정세도 복잡해지며 K방산의 가치가 더욱 상승했습니다. 한국은 독자 기술로 KF-21 전투기를 개발했습니다. 20년 만에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KF-21은 2021년 시제기 출고식을 가졌습니다. 2022년 7월 첫 비행을 완료하며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한국 항공기술의 빠른 성장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주변국들은 이를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인민일보가 반응했습니다. J-20 성능을 강조하며 KF-21을 깎아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군사 강국과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중국도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부 중국 언론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독자적일 리 없다며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은 과거 F-35 설계를 해킹했습니다. FC-31을 제작했지만 허위 스펙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오랜 노력의 결과입니다. 국방 의지와 창의적 인재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미국조차 한국 기술에 감탄했습니다. 일부 분야에서 한국이 앞선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KF-21은 스텔스 기술에서도 두각을 나타냅니다. 레이더 흡수와 메타물질 시뮬레이션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국산 스텔스 도료가 적용된 KF-21이 천차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영상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KF-21 논의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스텔스 시험 비행은 비상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랜딩 기어를 펼친 상태로 진행되어 주목받았습니다. 2차 시험에서는 조종사 안전을 점검합니다. 개발이 80% 이상 완료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부 전문가는 랜딩 기어 접힘을 지적했습니다. 특이한 설계가 눈에 띈다며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랜딩 기어는 기존 대비 튼튼하게 보강됐습니다. 접힘 각도와 지지 부품이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비행은 1만 피트 고도에서 진행됐습니다. 일반 초음속 비행보다 5,000 피트 낮은 고도였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를 분석했습니다.
항공모함 함재 기형 개발과 연관 있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KF-21은 초음속 전투기로 설계됐습니다. 이륙 후 즉시 랜딩 기어를 접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천 공군 훈련 비행단에서 시험이 반복됩니다. 시제기들이 극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거치고 있습니다. KF-21은 실전용 조립이 진행 중입니다. 블록 2 기체로 단계적 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스텔스 성능과 엔진 시험도 병행됩니다. 지상 통제실 교신 후 이륙이 허가됐습니다. KF-21은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배-50 경전투기가 안전 추적을 맡았습니다. 두 전투기는 빠르게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랜딩 기어 강화가 확인됐습니다. 랜딩 기어는 항공기 안전의 핵심입니다. 무한 항공사고로 그 중요성이 재조명됐습니다. 랜딩 기어는 동체와 바퀴를 연결합니다. 착륙 시 충격을 완화하고 제동을 유도합니다. 지난해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 충돌로 동체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랜딩 기어가 작동했으면 피해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2016년 인천 UPS 사고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랜딩 기어는 유압 완충기와 브레이크로 구성됩니다. 노즈 기어와 메인 기어가 하중을 분담합니다. 노즈 기어는 충격의 10%를 담당합니다. 메인 기어는 나머지 90%를 흡수합니다. 바퀴 지름은 약 1.2에서 2m입니다. 공기압은 22를 유지하며 극한 조건을 견딥니다. 착륙 시 하중 500톤을 버텨냅니다. 타이어 온도는 250도까지 올라갑니다. 항공기 타이어는 합성 고무로 제작됩니다. 질소 주입으로 폭발을 방지합니다. 타이어 한 개 가격은 100만에서 200만 원입니다. 알루미늄 휠은 5천만 9천만 원에 달합니다. 함재기는 항공모함에서 극한 운용됩니다. 어레스팅 와이어로 강한 충격을 받습니다. F-14 톰캣은 착함 테스트에서 유명합니다. 조종사 신장이 줄어드는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KF-21은 2000회 이상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일부는 함재기 성능 검증으로 추정됩니다. 항공모함 착륙은 캐터펄트 방식을 사용합니다. 기체에 강한 충격을 가하는 환경입니다. 함재기는 공군 전투기보다 견고해야 합니다. 노즈 기어는 9톤 하중을 견뎌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더블 타이어를 장착합니다. 한국도 함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KF-21 함재기는 공군용과 차별화됩니다. 15배 강한 충격을 버틸 설계가 필요합니다. 기체 골조도 함께 보강됩니다. 캐터펄트 발사 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함재기 개발은 높은 기술과 비용을 요구합니다. 설계 시간이 공군 전투기의 2배입니다. 운영 수명은 공군 전투기보다 짧습니다. 염분 부식 대응과 모듈형 설계가 필수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I, 이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KF-21 함재기 버전 정보가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항공모함 운용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단거리 착륙과 어레스팅 기어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중형 항공모함 운영을 염두에 둡니다. KF-21 함재기 설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랜딩 기어 활용을 평가했습니다. 염분 방지 외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엔진 부문도 국산화 성과를 보입니다. 스텔스 성능 강화를 위한 기술이 추가됐습니다. 한국은 항공기 엔진 기술에서 앞서갑니다. 글로벌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입니다.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8,000파운드급 엔진도 진행 중입니다.
2025년 국산 엔진 탑재 무인기가 출시됩니다. KF-21 주력 엔진은 17% 개발 상태입니다. 전투기 엔진은 70만 개 부품으로 구성됩니다. 극한 열과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저바이패스 엔진은 초음 속에 적합합니다. 공기를 연소시켜 강한 출력을 냅니다. 고바이패스 엔진은 민간기에 사용됩니다. 연료 효율과 장거리 운항에 유리합니다. 엔진 결함은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종사 생명과 직결된 기술입니다. 중국 J-20은 엔진 결함 의혹이 있습니다. 시험 중 사망사고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은 터보팬 엔진을 개량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5,500파운드급 엔진은 스텔스 무인기에 적용됐습니다. 2,000시간 수명을 달성했습니다. 국산 엔진은 작전 지속성을 높입니다. 해외 부품 의존도를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KF-21 블록 3개발이 추진됩니다. 스텔스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은 KF-21의 랜딩 기어와 개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